392번. 392번. 짠짠. 짠짠. 내가 아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 자, 봐봐. A씨 대 B씨가 2대 3이다. 이런 비례식이 되고요. 얘를 보고 C는 선분 AB 3대 2대 3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내분점이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C가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외분점이 될 때는 2대 3이니까 B에 더 멀리 있어야 되네. 그렇지? C가 여기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C의 좌표를 다 찾아보는 거지. A의 좌표 0,3. 지우개 어디 갔지? 아이고. B의 좌표가 5,3.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먼저 2대 3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불러. X좌표 불러봐. 분모 5분의 명박이 얼마? 명박이 10 나 빵 Y좌표 5분의 명박이 6 나 9 몇 컴마 몇? 2 컴마 3. 그쵸? 외분점. 자 불러. 자 2 빼기 3 마이너스 1분의 명박이 빼기 나 마이너스 1분의 명박이 빼기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0 컴마 얼마야? 3. 이렇게 되는데 C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OC의 최소값은, 즉 둘 중에 원점에서 더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겠지. 그치? 이 녀석이 그 거리는 얼마다? 루트? 근데 이거 밑으로도 내릴 수 있긴 하네. 이거 일직선상에 있다는 게,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문제네. 원의 방정식에 있어야 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여기 잘못 들어와 있어요. 지금 C가 동일선상에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없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저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아폴로니오스의 붙였어야 되는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란 개념을 좀 적용시켜서 풀어야 하는 거고요.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냐면 요 두 점을,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원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해서,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3이고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든 여기까지는 거리가 똑같을 거라 반지름이 6 나오거든. 거리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6.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4, 마이너스 3 중심이 4, 4분면에 있잖아. 그치? x축 y축이 원점이 여기 와 있거든. 지금 원점이 정확히 이쯤 와 있어서 최단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원점 지나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6인데 요 길이가 5니까 최단 거리는 1이다. 이렇게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소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죠. 뒤에 가서 아폴로니오스의 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근데 문제를 잘못 넣어놨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문제야. 또 현우 다른 거 뭐? 다른 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406번을 좀 보면, 이게 406번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지금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풀었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풀었나? 잘라서 붙이면 세변이 6, 8, 10짜리 삼각형 3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 회로 써가지고 그런.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게중심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서 연장선 그으면 당연히 중점이 될 거야. 질문 몇 대 몇? 얼마? 5. 그치? 요 삼각형 가지고 중선 정리를 씁니다.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은 2배의 5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어서 요 x값이 풀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6, 8, 10 피타고라스 만족하니까. 그럼 요 삼각형 하나 넓이가 24잖아, 그치? 근데 무게중심에 의해서 생기는 세 삼각형 넓이는 똑같은 걸 아니까 24 곱하기 3이 답이에요. 오케이? 얘는 원래는 이렇게 풀자는 거. 중선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풀자는 거고요.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또 뭐 나머지는 다 됐죠? 나머지는 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직선. 할 얘기가 되게 많네, 생각보다. 아이고, 좀 어려울 거야. 좀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짠짠. 사삭, 싹싹싹싹싹싹싹, 상상상상상상상상. 어이차. 직선의 방정식 한 90%는 너희가 중학교 때 했던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직선 왜 그럼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냐는 함수로 부를 수 없는 녀석이 하나 존재하죠.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요 녀석은 함수가 안 되죠.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라고 할 수 없어서 모든 직선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선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관찰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요런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있을 때 요 m값, 요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중학교 때 뭐라고 해요? 기울기를.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 좀 간단한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세모 표시인데 이게 그냥 세모는 아니고요. 그 로마자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녀석의 델타의 대문자입니다. 오케이? 델타의 대문자, 델타라고 읽어주면 돼. 그냥 x의 증가량이란 뜻이에요. 그냥 썩 기웁니다. 사실 세모는 아니고 약간 여기 세모인데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정삼각형보다 약간 이쪽이 거의 좀 반듯이 서 있는 거,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델타 소문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알파벳 D에 해당되는 그 그리스 로마자예요.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럼 요 녀석이 의미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럼 어떤 직선이 있고,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을 할 때, 그럼 각각의 x축, y축하고 평행한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그치? 요 길이와 요 길이에 관련돼 있는 녀석이야, 그치? 기울기가, 그럼 요 길이의 비율이 2고 요 길이비가 2대 3이다 라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3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두 점을 잡아서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가 뭐 2대 3이에요 라는 건 요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음수인 직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그쵸? 근데 봐봐, 얘분의 얘가 기울기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치? 얘분의 얘가 기울기잖아, 그치? 밑변분의 높이, 우리 중3 때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 뭐였어?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 뭐야? 탄젠트, 그치?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겠죠, 그쵸?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녀석은 역시나 요 각의 탄젠트를 구하면 2분의 3인데 탄젠트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 그치? 즉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축이 있고 요 때는 즉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의 마이너스 값이에요. 우리 둘 다 지금 수학 1을 배우고 있으니까 해주는 얘기인데 아직 둘 다 배우진 않았어요. 요 내용을.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 180도에서 180도가 이제 파이 라디안이거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그 이쪽 각을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부르거든.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불러서 그냥 요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있잖아. 여기도 여기가 세타잖아. 그치? 그럼 그냥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돼. 똑같이. 대신에 세타가 둔각일 때는 나중에 배울 거야. 탄젠트 값이 다 음수로 이렇게 싹싹싹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양수 음수 상관없이 얘기할 땐 오른쪽 양의 방향의 각은 세타라고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x축과 이루는 예각적 크기를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탄젠트, 기울기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야 돼. 항상 알았지? 저 뒤에 좀 수학 1에서도 특히나 탄젠트는 기울기예요.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울기 하면 저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 밑변분의 높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율. 무언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도 봐봐. 이런 거 있잖아. 기울기가 2야. 요 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3이야.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5가 됐어. 질문. 요 점의 y좌표는 얼마니? 이제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기울기가 2짜리인 y는 2x에다가 1,3 지다는 직선 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게 이렇게 해서 5, 몇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울기가 2라는 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는 얘기니까 요 간격이 4니까 요 간격은 8이어야 하고요. y좌표는 11입니다. 이제 이런 짓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야. 알았지? 이런 짓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요? 요 n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요 녀석은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의 정의가 뭘까요? 무엇을 y절편이라고 할까요? x에 0을 넣어서 나오는 y의 값을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이 좌표평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y축과 교점. y축과의 교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자, 봐봐. 자, 이 직선의 y절편은 얼마입니까? 자, y절편을 물어보면 있잖아. 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0,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땡, 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y절편을 기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y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y축과의 교점에 y좌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의 y좌표. 간혹 중학교 2학년 시험지에 y절편을 구하세요. 0,3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틀렸다고 하거든, 주관식에서. 오케이?
잘 봐야 돼. 어떤 문제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쓴 문제가 물어보면 0, 몇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고, y 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몇 이렇게 y 좌표만 말해줘야 돼. 알았지? 마찬가지로 x 절편도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x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y 절편은 어떻게 찾니? 물어보면 x에다 0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울기랑 y절편에 관련된 거고. 그럼 y절편은 이제 그 그래프가 어디선가 만나는 점. y축 위쪽에서 만나면 y절편이 양수인 거고, y축 아래쪽에서 만나면 y절편이 음수인 거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절편이 0인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져 놓고 뭐 몇 사분면을 지났는지 관찰하세요. 이런 거. 또는 뭐 그 2차 함수가 뭐 2사분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한 뭐 K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프가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 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게 1차 함수랑도 에서 나오고 2차 함수에서도 나오고 저 뒤에 유리함수에서도 나오고 무리함수에서도 나오고 저 나중에 뒤에 막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데서도 나오거든. 오케이.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는지 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에 대한 판단.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은 그 함수에서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 우리가 직선 어떤 1차 함수에서 우리가 그 1차 함수이 가지고 있는 특징, 기울기라는 게 존재해. 그치? 2차 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그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어.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특정한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그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그 지점도 관찰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 항상 y절편 같이 관찰해야 돼. 오케이? 즉 2차 함수가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은 꼭지점과 y절편 관찰하면 돼. 1차 함수가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는 기울기랑 y절편 관찰하면 돼. 유리함수가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 관찰할 때는 두 점근선과 y절편 관찰하면 돼. 무리함수가 뭘 지나냐 마냐 할 땐 그 무리함수의 출발하는 지점과 y절편 관찰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항상 반드시 y절편 같이 관찰해 버릇하자 이거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y절편이 아니라 이 특정한 지점과 또 다른 어딘가 한 지점을 관찰하면 되거든. 그게 x절편이어도 좋고 아니면 특별한 내가 그냥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몇인지 관찰해봐도 되는데 그냥 어딘가 한 점을 관찰하자가 이제 학생들 눈에 그냥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맨날 y절편을 관찰해서 문제를 푸니까 니들도 그냥 y절편 관찰해서 풀어라. y절편을 관찰하면 다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1차 함수 즉 y는 mx 플러스 n 꼴로 생겨먹은 요런 식을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저 표준형의 단점은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만 표현이 가능하죠.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왜? 두 점을 잡으면 x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어. x의 증가량 무언가 값이 있는데 y값이 똑같지.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의 증가량이 빵이야. 그치? 그럼 분자가 빵이니까 이 기울기가 0인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y축하고 평행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할 수 없죠. 왜? 두 점을 잡으면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이 빵이야. 아니 분수의 분모가 빵인데 분모가 빵이 되는 숫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치? 요거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기울기가 없어. 오케이? 자, 그 말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기울기가 0에서 기울기가 조금씩 커진다? 그럼 점점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지, 그치? 이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럼 계속 증가해. 막 100, 기울기가 100이야. 기울기가 100, 1000, 만, 10만, 100만. 잠깐만.
자, 기울기가 막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1억, 100억 막 커져도 얘보단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각도로 따지면 예를 들어 80도, 85도, 89도, 막 89.5도, 89.9도, 89.99도, 89.99도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만 절대 90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무리 커져도. 그러니까 선생님 기울기가 커지면 이쪽으로 돌아서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인류 넘어갈 수 없다고 알았지? 넘어갈 수 없어요. 알았죠? 못 넘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질 건데 계속 작아진다고 해서 90도가 역시 될 수 없어요. 알았죠? 아무리 작아져도 90도보단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것 좀 되게 명심해야 돼. 이것 좀 되게 명심해야 하고요. 짠. 그럼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y는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요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요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뭐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되게 많이 써요.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봐, 이거 일반형으로 고쳐봐. 내가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일반형, 는 0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냥 한쪽으로 싹 몰아서 는 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그치? 이런 상황이 존재하고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닐 때가 존재하고요. A가 0이 아니고요. B는 0일 때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뭐 이렇게 뭐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냥 좀 표준형에서 뭔가 다뤄주면 되고요. 그쵸? A가 0이니까 Y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X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은 Y는 무언가 상수 이제 이렇게 생겼겠고요. 그쵸? 이 녀석은 B가 없어지니까 X는 하고 무언가 상수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녀석은 Y는 상수는 그래프가 X축과 평행한 그래프죠. 그쵸? 이 녀석 X는 상수는 Y축과 평행한 그래프입니다. 그쵸?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짠. 요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치? 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그냥 저거 써가지고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돼. 그치? 저거 갖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요 상황은 좀 중학교 과정이랑 좀 다르니까 기울기가 m이고요. 어떤 특정한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직선이 하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어야 하고요. 어딘가 알파, 베타를 지나야 한답니다. 즉, 뭘 구하는 거냐면 자취를 구하는 거야. 자취가 뭐야? 아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며 움직이는 점들을 싹 모았을 때 그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즉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x, y라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그런 점의 자취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요 직선 위에 어딘가 x, y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슨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돼? 기울기가 뭐다? m이다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돼. 그치? 즉 x 알파분의 y 베타. 뭐 점이 여기 있으면 뭐 알파 x분의 베타 y라고 해도 뭐 상관없잖아. 그치? 어쨌든 그럼 나는 요 식에서 요런 걸 만족을 시켜야 돼. 두 녀석의 기울기 x 알파분의 y 베타가 뭐다? 기울기 m으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양변의 분모 곱해서 y는 정리하면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얘가 이 식 잘 봐봐. 이 식 알파, 베타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요거를 외워야 돼. 요걸
외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긴다.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기울기가 3이고 뭐 1,5를 지나는 직선 하면 y는 3x 플러스 n 놓고 여기다가 x에다 1, y에다 5 대입해서 n값 찾았잖아. 그치? 여기도 이렇게 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 왜?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보고 요런 생각을 해버릇해야 되거든. 계속 뭐야? 뭐야? 아, 기울기는 k고 1,0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 즉 뭔 말이야? 기울기가 몇이 되든 1,0을 지나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치? 기울기가 몇이 되든 1,0을 지나네. 오!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3,1을 무조건 지나는 녀석이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안 풉니다. 계속 이거 쓸 거야. 알았지? 몇 기울기가 m이고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그럼 만약에 우리 어떤 문제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그 직선의 결정 조건에서 점이 두 개가 주어졌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그치?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 못 구해? 기울기 구하죠. 기울기 구하죠. 그럼 두 점 중에 아무도 하나? 어쨌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또 이거 쓰면 되겠지? 또 쓰면 되겠지? 두 점 지나는 직선일 때는 뭐 딱히 뭐 새로울 거 없어요. 그쵸? 다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두게. x절편하고 y절편 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 x절편은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랍니다. x절편이 a라는 건 a, 빵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치?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이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 근데 너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기울기 구해. a분의 b. a분의 b야? A 마이너스 a분의 b. 0 어? 아니네. 막 니네 막 기울기 구할 때 니네 막 빼고 싶은 거 순서대로 막 니네 막 빼나? 그럼 하면 니네 기울기 이렇게 구해?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여기서? 빼는 순서가 같아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얘에서 얘 빼고 여기는 얘에서 얘 빼고 막 이러면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닌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그쵸? 여기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이 b인 직선 있잖아.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p 뭐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거 말고 양변 b로 나눠봐. 여기서 참고로 a, b는 0이 아닙니다. 알았죠?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양변 b로 나눈 거 불러봐. 빨리 b로 나눈 거 b로 나눠 양변을.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 해서 얘 하나 이항시켜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요게 공식이에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근데 있잖아. 왜 외우라고 하냐면 나 안 써. 나 있잖아. 나는 얘도 외우고 있거든. 직선 해놨을 때 y는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잖아. 그치? 나도 사실 이거 써. 다만 문제에 요런 표현이 등장해. 그랬을 때 있잖아. 문제에 요런 표현이 등장하면 지금 요 직선은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구나 정도는 파악이 돼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거야. 나도 실제 문제 풀 때 이 식을 쓰진 않아. 다만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이 새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막 풀린다라는 얘기 알았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들이 나오냐면 요런 직선식에서 요런 게 되게 많이 나와.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지. A가 뭐 이렇게 뭐 3,0, 뭐 B는 뭐 0,2가 이렇게 있어서 요 직선이 두 점 A와 B 사이를 지난대.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두 점 A와 B의 사이를 지난대. 그럼 뭘 해보냐?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놓고 3,0이 띵. 선 좀 반드시 좀 긋자. 띵띵띵 A가 여기, 띵띵 지금 B가 여기. 이렇게 돼서 두 점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얘는 질문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 즉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뭐 얼마야 지금? m이잖아. 그러니까 m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 딱 꽂아놓고 왔다 갔다 시켜서 a, b 사이를 지나게 만들어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치? 아, 그럼 기울기가 이때랑 이때 사이여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기울기 구해봐. 4분의 1. x좌표 3이야? 몇 칸? 4칸. 몇 칸? 한 칸.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몇 칸? 한 칸. 몇 칸? 3칸. 요 기울기는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노트에다가 이거 하나 풀어봐. 요거 풀어봐, 요거. 숫자 하나만 다 붙여,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싹 바꿨어. 풀어봐. 점이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야. 점이 일로 하나로 바뀌었는데 정답률 차이가 내 생각에 정답률 차이가 한 20%는 날걸.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 풀었니? 아직도 풀고 있니? 풀었니? 기울기 3이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기울기 음수 아니야? 그거 왜 X니 문자가? 그렇네.
그렇게 틀리는 거지. 자, 봅시다. 봐봐. 했잖아. 요 기울기 구하고 요 기울기 구해서 오씨 얘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네. 봐봐. 자, 봐봐라. 이게 지금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그치? 자, 2분의 1보다 기울기가 그럼 작아지려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 기울기가 아까 작아진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기울기가 작아지는 게.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게? 아까 전에 내가 이쯤 쓴 것 같은데. 이때가 기울기가 0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돌아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이게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반대 방향. 그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게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여기 무조건 지나야지.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까? 두 점 사이를 지나니? 근데 기울기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m값의 범위를 네가 이렇게 써놨잖아. 봐봐.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을 지나냐고.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면 두 점 사이를 지나냐고. 안 지나잖아. 내가 찾는 기울기는 요 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m값이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써야 돼. 그럼 크면 만사 오케이냐? 그치, 큰 건 다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 아무리 기울기가 커져도 90도는 못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봤자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커봤자. 오케이? 마찬가지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보다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찌잖아.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들어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여기서 더 작아져야 돼. 또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즉 그냥 양쪽 끝값만 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때려 넣으면 안 돼. 알았지? 막 그렇게 단순하게 고등수학이 그렇게 막 단순하게 생겨 먹지 않았어. 오케이? 그냥 근데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고 하기 싫은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정형화시켜.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됐어. 무언가 비슷한 여러 개의 문제를 풀면서 보이는 나만의 규칙을 찾아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게 맞게 잘 정립돼서 오류가 없이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생각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예외가 생기고 그 예외들을 때문에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지는데 항상 일괄적으로 풀다 보면 틀리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가 이런 것보다 시중 문제집에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몇 개 풀다 보면 그냥 기울기 2개 딱 구해가지고 양쪽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딱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푸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돼. 그렇게 풀 거면 그림도 안 그렸지. 그렇게 풀 거면 야 그냥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그래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써. 끝! 내가 이렇게 알려줬겠지. 그치? 그렇지 않아. 항상 눈으로 보고 회전시켜 봐야 돼. 알았지? 이걸 계속 회전시켜서 이때보다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알았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얘랑 짬뽕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들이 나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 봐봐.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도형의 넓이를 나누는 직선 해서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 점을 지나야 돼.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된대. 넓이를 반으로 나눠야 된답니다.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선 어디를 또 지나야 할까요? 밑변의 중점을 지나야겠지. 그치? 만약에 넓이를 2대 3으로 나눠야 한다. 그럼 2대 3 내분점을 지나면 되겠지. 그치? m 대 n 내분점을 지나게 되면 넓이가 m 대 n으로 나눠진다. 얘는 굉장히 편해요. 그쵸? 근데 시중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통 이제 뭐도 나오냐?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유형이 3개로 나눠요.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3개로 나뉘는데 유형 3개. 첫 번째는 꼭지점 지날 때. 꼭지점 지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변의 수직일 때. 삼 번은 이도저도 아닌 녀석. 오케이? 이거 있잖아. 거지 같아요. 그냥 졸라 열심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딘가 직선이 대충 이쯤 지나야 되고, 그때 이 교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세우고, 이 좌표를 미지수로 세워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막 반이 된다, 이제 이런 거의 거지 같은 문제야. 거의 안 나오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좀 배워놔도 충분합니다. 자, 한 꼭지점을 지날 때는 방금 했지, 그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넓이 이등분하려면 대변의 중점 지나야 돼, 그치? 끝. 한 변의 수직인 녀석은 도형의 닮음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편해져요. 오케이? 자, 뭐 어떤 문제냐면 정석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3, 0이랑 저 어딘가? 대충 우와, 어딨어? 대충 3, 8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y는 a라는 녀석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된대요. y는 a는 x축하고 평행한 거니까 요 변의 수직이잖아, 그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때 저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삼각형의 높이죠, 그쵸? 높이가 5잖아, 그치? 넓이 얼마야? 이 밑변 8이잖아. 넓이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 아니, 20.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 줄 알아? 내가 설마 니네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물어볼까? 자, 나는 무슨 차이를 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있잖아, 너희가 무언가를 보러 왔어. 무언가를 보러 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저 메가박스에 영화 보러 갔을 때, 아니면 집에서 드라마 볼 때. 뭐 무슨 생각하면서 봐? 그냥 눈만 열고 귀만 열고 있으면 되잖아. 봐봐, 니네 혹시 막 영화 보러 가서 나 오늘 영화 들어가면서 있잖아, 나 오늘 있잖아, 저 여자 주인공이 하는 대사를 다 외울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봐, 혹시 영화를? 아, 그냥 뭐라고 하잖아. 아, 그냥 그렇네. 아, 그런가 보다. 와, 이러자 흥미진진하네. 이러면서 보잖아, 그치? 그때 이제 시청하는, 그걸 보는 너희의 마음가짐과 이 수업을 보는 마음가짐이 똑같아서는 안 돼. 와, 선생 잘하네. 그런가 보네. 막 끄덕끄덕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내가 이런 것들을 왜 끊임없이 물어보냐면,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밑변 길이 얼마야? 8. 높이 얼마야? 5. 그럼 넓이 얼마야? 20. 아, 우리 지금 17살의 학생이 8 곱하기 5 나누기 2분의 1 계산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 0.1초? 그치? 자, 내가 넓이가 얼마야? 그럼 22요. 이게 있잖아. 나는 니네가 대답이 얼마나 딜레이 되는 이 시간들을 본다고. 왜 그걸 뭘 판단하는 거야? 얘네가 수업을 지금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판단을 하는 거야. 와, 씨. 봐봐. 자, 이거 얼마야? 물어봤어. 그럼 이걸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애는 5요. 대답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5요. 뭔 차이인지 알겠니? 난 이런 것들을 본다고. 오케이? 되게 그렇잖아. 8 곱하기 5 나누기 2분의 1 물어봤는데 40, 20이요. 이건 지금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 머릿속에 막 딴 생각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수업에 좀 몰입하려고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난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이런 게 진짜 엄청, 사실 무슨 과목 공부를 하든, 무슨 과목 설명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든, 뭐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무언가를 할 때는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넓이는 20이야. 그치? 그럼 적당히 어딘가 선을 이렇게 싹 그었는데, 그럼 나는 요 넓이가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그때 요 A 값은 어떻게 찾냐면, 아이, 간지러워. 아, 숫자 좀 이쁜 것 좀 갖다 쓸 걸. 아니구나. 요 삼각형과 닮음인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2고 요즘 y좌표 마이너스 2고 y좌표 8이니까 요 길이가 10이거든. 즉 요 삼각형은 1대 2를 유지하고 있어. 그치? 여기도 1대 2, 아니 1대 2를 유지하고 있겠지. 즉 요 길이가 8 마이너스 a란 말이야. 요즘 y좌표가 a니까. 그치? 근데 1대 2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는 8 마이너스 a를 2로 나눈 값이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8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a고 높이 8 마이너스 a니까 요 녀석을 2로 나눈 값. 얘가 10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제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a 값이 하나는 8보다 크게 하나는 8보다 작게 나올 거야. 내가 찾는 a 값은 8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 녀석 답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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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자, 다음은 사각형으로 넘어가서 평행사변형 종류의 사각형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말은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지나고 있어야 할까요? 빨리 너희가 아는 대로 대답해봐. 생각나는 대로. 직선이 어떻게 지나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할까요? 그 두 변의 그 평행한 그 직선이 두 변의 중점을 지나면 여기? 평행한 직선의 두 변의 중점. 아, 여기? 예. 이런 것도 2등분 되죠. 또 더 있어. 더 있어요. 꼭지점 두 개. 좀 쉬운 생각들은 이런 데도 지나도 2등분 되잖아. 뭐 당연히 이런 것도 2등분이 되겠지. 그치? 근데 있잖아, 봐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돼? 그 다음 얘랑 얘도 합동돼? 왜? 이 각 똑같고 막곡지각 똑같고 이 변 똑같고. 그치? 합동돼? 네. 되지? 그럼 얘랑 얘도 넓이가 똑같아. 그치? 즉 어디만 지나면 돼? 대각선의 중점만 지나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모든 사각형이 넓이가 다 똑같아. 그치? 평행사변형에선 직사각형도 똑같이 적용되겠지. 그치? 직사각형에선 그러니까 뭐까지 나오냐면 하나만 더 길게.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그려가지고 직선을 두 개 그려서 넓이를 3등분을 하고 싶대요. 그럼 직선이 어디에 두 개가 그어져야 되냐? 봐봐. 직선을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예를 들어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서 넓이를 3등분을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등분을 하고 싶어요. 평행한 직선이 뭐 이렇게 평행 말고 이렇게 평행, 기울기 1짜리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자, 봐봐. 요 사각형만 보는 거지. 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넓이 2등분하지. 이 아래 넓이와 위의 넓이를 2등분하지. 그치? 근데 이 넓이가 전체의 3분의 2지.
3분의 2의 반절이니까 이 넓이가 전체 3분의 1이야. 그치? 이해돼? 됐어? 똑같은 이유로 이번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다시 요 사각형이 전체의 3분의 2인데 그치? 그 3분의 1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요 아래쪽이 전체 3분의 1, 이 위쪽도 전체 3분의 1, 그럼 남은 가운데도 전체 3분의 1,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즉, 걔를 3등분해서 그 중에 두 녀석, 직사각형이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요 녀석의 대각선의 중점과 마찬가지로 위에 두 칸을 갖다 쓴 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상황이 넓이를 3등분하는 녀석일 거야. 넓이를 4등분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 하나 더 나누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요런 생각으로 직선 두 개를 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원. 원 제일 쉽죠.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겠니?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 이런 거는 중학교 1학년도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건 중학교 1학년도 아니까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각형일 때가 제일 좀 까다로울 거야. 알았지? 삼각형과 관련된 녀석만 좀 잘 기억하면 됩니다. 보시죠. 자, 다음은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봐봐. 여기선 끊임없이 내가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끊임없이 관계를 물어봐. 점과 점 사이의 관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원과 점 사이의 관계, 막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원과 원 사이의 관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 알았지? 그 중에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거야. 두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있잖아. 5가지를 배울 거예요. 5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일치. 두 번째는 평행. 아이고. 일치 전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일치. 그 다음 평행, 그 다음 수직, 남은 건 좀 이따 하나 더.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조건이 뭘까? 근데 여기까지 이거 3개만 일단 써놓은 이유가 이 3개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 3개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M'분의 N이 M'분의 M이 그냥 있잖아. 기울기가 다르면 되죠. 둘이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라. 그치? 자,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고요. 그쵸?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같지 않아야 평행한 거겠지. 그치? 자, 네 번째는 수직인 건데 빠밤. 자, 수직인 걸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좀 촘촘하게 그려볼까? 자,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내가 모눈을 그린 거야. 한 칸 간격 뭐 1이라고 해보죠. 그쵸? 니네한테 내가 이렇게 선 그어놨어. 여기랑 여기를 지나게.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 하나 그려보래. 그럼 어디 지나게 그려야 되겠니? 여기 지나게?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왜? 두 칸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되게 그릴 거 아니야? 그치? 틱, 틱. 그럼 봐봐, 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 얘 기울기는 얼마야? 한 칸,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부호가 무조건 반대야, 그치? 부호가 무조건 반대고,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그럼 n분의, a분의 b면 하나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즉, 수직인 조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수직인, 잘 까먹진 않더라고. 수직인 녀석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이런 거랑 마지막은 요거까지. y는 x, 대칭인 녀석. 자, y는 x 대칭인 녀석도 뭐 간략하게 이제 그림 확인해 보면 되게 쉬워요. y는 x 하나 이렇게 싹 그어놓고, y는 x 대칭 되게 직선 두 개를 내가 그어볼게. 이렇게 되면 y는 x 대칭이잖아, 그치? 한번 봐봐. 여기 요 길이가 똑같은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아, 그치? 여기 a라고 하면 여기가 a, 여기 b라고 하면 여기가 b, 그치? 요 기울기 a분의 b, 요 기울기는 b분의 a, 그렇죠? b분의 a잖아, 그치? 이해돼? a분의 b, b분의 a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역수관계야. 역수관계인 애들은 곱하면 1. 이해됐니? 여기가 이제 a, b라고 하면 여기가 b, a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인 녀석은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5가지는 모든 게 역방향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방향에 대한 생각이 뭐야? 이게 되게 그냥 당연한 얘기야. 어떤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주어져 있어. 아, 그럼 그 둘을 보고 얘네 둘은 지금 수직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애들이 대놓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은 무슨 관계니? 그럴 때 수직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문제 속에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두 녀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주어져 있다고. 곱해져 있지도 않는데 그냥 두 개 각각 따로따로 써져 있는데 기울기를 딱딱 떼다가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되네? 수직이네를 너희가 알아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기울기의 곱이 1이네? y는 x 대칭이구나. 이해됐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y는 x 대칭이구나. 짠짠! 됐죠? 자, 다음. 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번엔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아니 선생님 다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아이 그럴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 b가 0이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따로 써주는 파트는 요 파트에서는 내가 특히 요걸 좀 강조하는데, 만약에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 문제 그리고 위치 관계를 물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개념을 쓰고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반형에서의 조건을 그대로 써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왜? 너희들은 이런 게 분간이 안 되잖아.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막 따로 고려해주고 막 0이 되지 않을 때는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고 학생들이. 이걸 막 빼먹는다니까. 그래서 일반형 위치관계도 따로 외워두길 바래요. 알았죠? 일반형에서의 위치관계도. 자, 볼게. 그리고 참고로 수직인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 서술형으로 이제 서술하세요가 학교 서술형에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고요.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증명 과정이 다 써져 있어요. 증명하세요라는 건 뭔가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지, 그치? 그게 문제에 다 있습니다. 알았죠?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꼭 기억하길, 참고해서 확인해서 기억해놓기, 공부 좀 해놓길 바래요. 자,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다음 일치, 평행, 수직. 자, 이렇게 4개만 쓸 겁니다. y는 x 대칭인 상황은 있잖아. 그냥 표준형으로 고쳐서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뭘까? 여기 역시 여기도 있잖아. 요 세 개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어디서? 연립방 정식에서. 자, 불러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A 프라임분의 A. 그렇죠. 요런 거 배웠어요.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와 같이 하는 B와 같지 않다. 일치하는 조건은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도 똑같아. 평행은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B 프라임분의 B는 똑같고 C 프라임분의 C랑 C 프라임분의 C는 혼자 다릅니다. 수직은 얘 애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 되게 간단해. A랑 A 프라임 곱하고요. B랑 B 프라임을 곱해서 더하면 빵이에요. 여기는 알았죠? 표준형으로 수직 조건 물어볼 때 특히나 표준형으로 고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지 말고, 알았지? 이거 쓰세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답이 달라질 때가 생깁니다. 진짜로. 진짜 답이 달라질 때가 생겨요. 오케이? 진짜 답이 달라질 때가 생깁니다. 왜냐? 얘가 0이 될 수도 있을 때. 아마 B가 0이 돼. 그냥 표준형으로 못 고치는 상황이 생기는데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면 안 되겠지.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아이 힘들어. 짠짠짠. 이것도 해줘야겠네. 자, 선분의 수직 2등 분선.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어떤 여기 A라는 지점과 뭐 선분이 하나가 띵띵띵 A, B를 지나는 선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고 A, B와 수직인 직선. 그치? 요런 선을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어우, 졸려. 좀만 힘내. 얼마 안 남았어. 30분이면 집에 가요. 요걸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야. 봐봐. 요 선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아. 다른 지점을 잡아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지? 즉, 그럼 봐봐. 두 점에서부터 모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그치? 이 점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두 점에서. 이 점도 두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치?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렇게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뭐다? 아니,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가 뭐다?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다. 오케이?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2 정도 해볼까? 뭐 이렇게 잡아보죠. 그때 요거 구하래. 5,6 좀 그런가? 5,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구하래. 나 방법 2개 보여줄게. 첫 번째, 그냥 중점 좌표 찾아. 몇 콤마 몇이야? 내가 되게 이쁘게 조직이 나왔는데 4 콤마? 4 콤마. 현우야? 네. 대답해봐요. 네? 현우야? 중점 뭐냐고. 봐봐. 이러면 내가 빡친다니까. 그렇잖아. 중점 뭐야 했는데 인제 쳐다보고 있잖아. 중점 좌표 뭐야? 중점. 아, 그래. 그 둘이 더 있어 이러면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치? 4,4야. 자, 이 두 점 기울기 얼마야?
x좌표끼리 빼면 6이고 y좌표끼리 빼면 마사. 미친 것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x좌표끼리 빼면 6이고요. y좌표끼리 빼면 4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2야. 질문. 자, 이 기울기 3분의 2야. 기울기 3분의 2야. 수직이야, 그렇지? 이 기울기 3분의 2야. 질문. 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그럼 내가 찾는 요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은 4,4를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니까 y는 아까 했던 거 불러봐. 공식. 마이너스 2분의 3에 괄호 x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제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이건가? 6, 10 그쵸? 오케이?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말 그대로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아까 내가 자취의 방정식 뭐 하면 돼? 둘의 관계식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말 그대로 거리가 똑같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얘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양변 다 루트 있으니까 없앤 거야. 그치? 그럼 얘 전개하면 x제곱 얘랑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고 x제곱 y제곱 빼고 나머지만 전개할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5가 좌변이고요. 그쵸 지금? 우변은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2y 49, 36 얼마야? 85 그래서 y 이항하면은 8y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80 그래서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10 똑같이 나와.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편해?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이런 표현을 보면 그니까 있잖아. 이게 떠올라야 이렇게 풀겠지. 그치? 되게 중요합니다. 두 점에서 나중 가면 좀 헷갈리는 게 나와.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저치. 그래서 완전 다른 얘기야.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저치보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오케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찾기 개 쉽다. 그치?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뚠뚠뚠뚠뚠뚠뚠뚠 이거 쭉 일단 좀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정리. 서로 다른 세 직선의 관계. 그러니까 문제에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 있어. 이미 다른 직선 세 개가 있어. 뭐 일치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자, 뭘 관찰하는 거냐면 삼각형 결정률. 즉 직선 세 개를 그어서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생기냐 마냐. 봐봐, 직선 하나 슉, 직선 하나 슉, 직선 하나 슉 이렇게 있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생기잖아. 그치? 근데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슉 이렇게 있어. 안 생기잖아. 그치? 요렇게 기준으로 나누겠다 이거야. 삼각형이 생기냐 마냐에 대한 기준. 두 번째는 평면의 분할 개수. 평면이 요 직선들에 의하여 몇 개로 분할이 되냐, 구역이 나눠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4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4개밖에 없어. 그림이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그냥 세 직선이 말로 쓰긴 되게 길어. 봐봐. 말로 쓰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그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오케이? 자, 그럼 요때는 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치? 삼각형은 생깁니다. 삼각형 생겨. 그리고 평면이 몇 개로 나눠져? 지금 평면, 무한대로 뻗어나간 직선들이 있을 때 요 세 직선에 의해서 구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를 세보라는 거야. 빨리 세보라고. 빨리 세봐. 빨리 세봐. 아니야. 잘 세야지. 몇 개? 7개. 그치? 7분할 돼. 그치? 자, 두 번째는 평면이, 직선이 셋 다 평행할 때. 자,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치?
안 생겨. 자, 평면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그치? 계속 쭉 평면 직선이야. 계속 갈 거니까 구역이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세 번째는 2마리는 평행하고 1마리는 평행. 2마리는 평행하고 1마리는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다녀. 자,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치? 자, 평면은 몇 개로 나누냐? 6개로 나뉘어. 그치? 자, 네 번째.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세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평면 몇 개로 나뉘어? 6개. 오케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세 직선 주어져 놓고 세 직선에 미지수가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 그 미지수의 값들을 모조리 다 구하세요. 그럼 세 가지 상황 관찰. 셋 다 평행할 때, 셋 중에 2개만 평행할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렇게. 아니, 선생님 요 상황만 빼주면 되잖아요. 아니 요 상황은 엄청 많이 생기지. 이런 상황 빼고 기울기가 좀만 달라도 다 삼각형이 생기는 거니까. 자, 또는 평면이 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6개로 분할되는 미지수의 값을 모조리 다 구하세요. 평면이 6개로 분할되는 상황. 그림 얘 아니면 얘 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지?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히 다 알아듣는 말밖에 안 되잖아. 그치? 너희가 이게 있잖아. 6개월 뒤에도 평면이 6개로 분할돼야 된다 했을 때 2개가 당당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 알았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이거 기말고사 시험 볼 건데 기말고사 시험 대비할 때도 6개로 분할돼야 된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렇게 돼야 돼. 알았지? 그냥 가볍게 쓱 하고 넘어가면 기억 안 나. 그렇잖아? 기억이 날 수가 없다고. 봐봐. 언제 방학했지? 봐봐.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방학 언제 했지? 저 1월 15일 1월 10 봐봐. 야, 방학 날짜가 무슨 막 너무 막 기억하기 어려운 날이어서 기억을 못하나? 그렇잖아. 딱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인간이 그렇다고. 그치? 불과 이번 달에 일어난 일인데. 그치? 이거 6개월 뒤에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기억이 나겠냐고. 그냥 쑥 주고 그렇네 하고 넘어가면 있잖아. 안 나는 게 정상이지. 이해돼? 사실 이런 걸 배웠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 오케이?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대. 어디다가 좀 적어는 놓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네. 짠. 문제 좀 몇 개 일단 또 좀 풀어볼게요. 이거 좀 적을 거 좀 적고요. 딴딴딴딴딴딴딴. (423) 풀지 마. 요만큼 풉시다.